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 개발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땅값입니다. 도청 이전이라는 개발 호재에 힘입어 예천과 안동의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공항 개항과 일주도로 완성을 앞둔 울릉도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칠곡 지역의 땅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북도 내 땅값을 주무른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도청 이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천과 안동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경상북도가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도내 23개 시군의 2006년 대비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예천이 12.39%를 기록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안동으로 12.24%가 상승했습니다. 안동과 예천 다음으로는 울릉도가 11.28% 오르면서 도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울릉도는 울릉공항 개항과 일주도로 완성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근처 시군의 땅값이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돼 도시철도 개설 및 연장을 앞세운 대구의 빨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대구의 흡입 효과를 증명한 겁니다. 특히 칠곡은 9.7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등장으로 사실상 대구가 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경영학자들이 바라본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이장우 한국경영학회장은 한국경제 제도약을 위한 경영학자들의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학자 2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대책 수행 결과와 관련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내수 활성화는 가장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경제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장 위협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는 부유세나 복지 예산 증대보다는 성장을 기조로 한 점진적 복지 예산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계속 쌓아두고 있는 돈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입니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쟁여놓은 돈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736조 285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고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다 사고도 남는 큰 돈입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 자산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 예금을 통한 자산 분리기가 불가능해진 데다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마저 아직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 완화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2%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법당국은 그동안 때만 되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폭이 216개 파, 5천여 명에 달해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는 총 216개 파, 5,37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기도 조폭이 가장 많아서 31개 파, 900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서울이 22개 파, 477명, 그리고 부산이 22개 파, 38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천여 명의 조직폭력배가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2011년 이후 올 7월까지 검찰이 검거한 조폭은 모두 11,000여 명.
이 중 구속된 조폭은 2천여 명 수준이어서 구속률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검거된 조폭 수도 2011년 약 4천 명에서 2012년에는 3,700명, 지난해에는 2,500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예민하기 이를 데 없는 사춘기 청소년들. 보통 10대 중반의 사춘기를 가장 심하게 앓다 보니 중2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예의는 바르지만 성실성은 낮고 중2의 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인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인성 덕목 중 예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실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초등학생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습니다. 일부 덕목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인성 수준이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표준화 인성검사 도구를 이용해 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0가지 인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예의 항목이 10점 만점 중에 8.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조절은 10점 만점 중에 7.1점, 또 성실은 6.61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질인 자기조절이 낮게 나타난 점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생 인성 수준을 측정 진단해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비의 양은 50에서 150mm 정도로 많겠습니다. 특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고 국지적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일 영상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